(243페이지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의 5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왔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을 해주지 않아서 이것도 행정소송을 했던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지목이 전, 답, 과소는 등기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하죠. 근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 것이 영농계획서라는 걸 제출한다 그랬죠. 그럼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서 담당 공무원이 영농계획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준다고 그랬는데 담당 공무원이 영농계획서를 받지 않고도 그냥 농지증을 해줄 수 있는 농지가 있는데 그 농지가 뭔지 아세요? 자, 제일 먼저 도시지역내 보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왜냐면 이거는 농지로 쓰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계획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계획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영농계획서 없이 그대로 이렇게 농지증을 해준다. 그렇다고 해서 농지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농지긴 농지지만은 심사를 하지 않고 언제든지 개발할 수가 있고 법 자체가 거기는 개발한다고 했으니까 해준다. 그 대신에 조건은 뭐냐면 개발할 때까지 농지증을 심사를 하지 않지만은 개발할 때까지 농사는 지어라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첫 번째 뭐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 영농여건 분리농지.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사를 심사를 하지 않고 해줍니다. 해주지만은 농사를 짓긴 지어라. 빌려줘도 된다. 내가 짓지 않고. 그러니까 심사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농지계획법에서 1973년도에 농지보존과 이용하는 법률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농지보존과 이용해가는 법률로 바뀌었을 때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라 이런 조건이 생겼죠. 그러니까 1974년 1월 1일 이전 농지개혁법 때는 농지에 내가 불법 건물을 지었어도 불법 건물을 지었으면은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지 농지법 위반한 건 아니기 때문에 농지법에는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용한 것이 1974년도 1월 1일 이전에 농사를 짓지 못하게끔 농지인데 농사를 짓지 못하게끔 불법으로 전용된 것은 농지법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무슨 법에 어긋난다? 건축법에 어긋난다. 그렇기 때문에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항공사진을 띄어서 이건 1966년도에 집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게끔 되면 담당 공무원이 이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을 반려합니다. 다시 말하면 농지법의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있어야지 등기 이전을 해주는데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어도 등기 이전을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는 이렇게 됐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으면 준공이 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농지법상 농지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을 해주긴 해주되 담당 공무원이 원상복구 시킬 것이냐 농지 전용을 그대로 계속할 것이냐를 물어보면서 조건을 원상복구 시키겠다 또는 그렇지 않으면 농지 전용하는 걸 그대로 하겠다 하는 조건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심사를 안 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심사를 안 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뭐죠? 지구 단위 계획이 여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 하고 결정이 되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미 아까처럼 개발 계획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심사하지 않고도 지구 단위 계획을 농지 취득 자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제가 먼저 주에 강의했던 것이 뭐죠? 1974년도 1월 1일 이전에 건물이 지어져 있었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었는데 옛날 건물을 증축을 했다고 해서 농지증을 안 해줬던 사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담당자의 주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소송을 한 거고 이번에는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개발 계획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증을 안 받고도 그냥 해줄 수가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라 해놓고 여기에 불법 건축물이 있으니까 뭘 해라? 원상복구 조건으로 제출하면은 해주겠다 해서 원상복구 조건으로 써서 제출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원상복구로 제출한 것이 내가 보기에는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안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거는 뭐라면 지구 단위 계획이 있다 보니까 이번 개발 계획이 섰으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 면서를 심사를 하지 않고 농지증을 해줘야 되는데 담당자가 착각을 해서 농지긴 농지인데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불법 건축물이 있으니까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주겠다고 해놓고 원상복구 조건을 제출하니까 내가 심사를 해봤더니 원상복구하기가 어렵다 해갖고 안 해주다 보니까 행정소송하게끔 된 겁니다. 여기 보면 김수가 하나 둘 셋 네 명에 5분의 1, 5분의 2,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갖고 여기 이렇게 도로 옆에 있고 여기 뭐 예정 도로까지도 있는 이런 겁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고북면 기포리에서 토지 지분 매각해서 얼마에 낙찰을 받았는지 누가 한번 낙찰을 받았었죠? 낙찰을 받았는데 불어가 그래갖고 다시 1500까지 떨어진 걸 다시 낙찰을 받아서 변경했죠. 변경했던 얘기는 뭘 했죠? 우리가 매각 기일 결정 허가를 연기 신청을 했죠. 자 여기 보게끔 되면 지목이 전인데 여기 뭐로 돼 있죠? 주거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돼 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으면 이미 개발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원래 심사를 하지 않고 농지취득 자격증서를 발급해 주는 게 맞습니다. 요 집이 있고 요 뒤에 땅입니다. 이렇게 요 앞에 집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집이 건축물 과정이 있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근데 이거를 낙찰을 받았는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가서 여기 뭐야 토지 연계약 확인원을 가져가서 지구 단위 계획이니까 해주십시오 했더니 우리 이제 낙찰을 받은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말씀대로 토지 여행가 확인을 가져가서 지구 단위 계획이니까 농지증 해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했더니 안 된다고 하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니까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러네요 하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그러면 저로서는 안 해준다고 하면은 소송을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 계획서 써서 해준다 그러면 안 해준다고 했으면 다투지만 해준다고 했는데 다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럼 원상복구 계획서를 써서 제출해주라 했고 원상복구 계획서를 써서 제출했습니다. 자 보시오. 원상복구 조건은 이 법에는 농지에 대해 농지취득 자격증을 신청한 바 무허가 건축물이 1973년 농지법 이전에 존재한 것으로 농지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 농지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다른 공민들과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원상복구하겠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제출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연락이 있냐면 이틀 전에 원상복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농지증을 못 해주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소장을 하게끔 된 거예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반려 처분 취소 청구의 소호. 지구단위 구역 내 농지취득 시 농지취득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보면 농지과에서 발견한 농지 민원 사례집 보면
지구단위 계획 내 농지 지적 시 농지 증명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시면 계획관리지역이 2009년 11월 이후 지정된 지구단위 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이 필요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 민원 사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당 공무원이 자기 주장만 하는 거야. 지구단위는 보지 않고 불법 건물이 있다는 것만 주장을 하고 원상복구를 계획서를 쓰게 하고 안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갖고 소장을 낸 겁니다. 세 필지 모두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되어 있고 251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장을 냈더니 고급면단에서 준비서면을 냈죠. 뭐라고? 이 사건 토지 원상복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보기엔 담당자가 농지증을 안 해주기 위해서 원상복구를 제출하라고 그러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농지민원 사례집에서도 농지 취득 자격이 해줘야 된다고 돼 있는데 답변서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네가 원상복구 하겠다고 했는데 원상복구 가능이 불가능하다. 뭐라면 이 사건의 경우 사인의 토지자와 불법 건축물 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가 존재하는 토지로 원고의 원상복구에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하겠으면 하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 있는 사건 토지를 농지로 원상복구할 구체적인 계획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 서산시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시 말하면 서산시에도 관계도 없는 사람이 왜 이거 농지를 살라고 그러느냐, 안 해준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별로 판결이 났죠. 원고에 대하여 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 반려처분을 신청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소송을 즐겨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서부터 이거는 당연히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해줘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담당자가 해줘야 될 일을 안 하다 보니까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지만 다른 담당자들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을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그냥 조건 없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서 영농 계획서 없이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해준다고 발급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명은 신청하면 9명은 해줍니다. 그렇지만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이렇게 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행정소송을 하게끔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